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이번에 김호중 씨의 그 결말이 씁쓸하게 됐죠. 김호중 씨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도 뭐 구독자가 한 93만 명이 넘는 그래도 나름 대형 유튜브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고 했었을 때 뭐 길거리 돌아다니거나 음식점에서 이제 밥 먹을 때 항상 이제 그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보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아무 그냥 상관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막 마구잡이로 그냥 내뱉고 있었는데 혹시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성주준이 식당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더라 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 노엽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지. 그래도 항상 제가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항상 경고망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저를 보거나 식당에서 봐도. 그래도 이제 그 김호중 씨 같이 제가 뭐 범법을 막 하거나 이렇게 막 법을 막 이렇게 어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김호중 씨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참 진짜 그 어느 정도의 공인, 뭐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법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된다. 사법부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최선이 그냥 뭐다? 빨리 그냥 시인하고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그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느끼는 정도 우리 같은 사람 1,000만 명 한 1억 명이 느끼는 정도의 그 죄책감을 누가 느껴야 됩니까?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곱하기 1억 배 하면은 누구의 죄책감이 돼야 돼요? 우리 저기 제메이햄의 죄책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제메이햄은 그런 죄책감도 뭐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아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왜 그 경찰 출석을 할 때 특혜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꿈도 못 꾸고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강남 경찰서가 좀 많죠. 연예인들이 강남에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냥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그렇게 섰었는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그냥 내려가 버렸고 그리고 경찰이 그 쫓아가는 또 기자들을 막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특혜 논란이 있었고 그러한 다음에 경찰 조사가 5시 조금 넘어서 끝났었는데 나왔던 시간은 저녁 10시가 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무려 5시간 40분 가까이나 경찰서에서 버팅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특혜라고 보고 그리고 김호중 씨가 5시간 40분 가까이 버팅기는 그 순간 누구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이만한 진짜 민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분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분들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수사를 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김호중 같은 인간이 나 집에 안 가. 기자들 저거 안 치우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이러고 있어가지고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경찰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야 필요 없어 빨리 저거 그냥 정문 앞으로 쫓아내. 뭐 5명 한 6명 정도 동원해가지고 팔 양쪽에 붙잡고 다리 붙잡고 해가지고 던져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김호중 씨가 그렇게 5시간 40분 가까이나 경찰서에서 버팅기고 있을 때 당시 변호사나 경찰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이번에 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조난관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호중 씨가.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난관 변호사한테 이제 김호중 씨가 하는 얘기예요.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도 꺼지게 되면은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물러설 수가 없다. 너무 내가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 조난관 변호사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게 꺼지게 되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내 의사를 무시하고 경찰이 진짜로 비공개 귀가를 안 시키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라는 뜻 아니에요.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도 꺼지면 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약간 좀 어떤 식으로 읽혀집니까? 극단 선택을 좀 뭔가 암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경찰의 좀 무리한 수사, 보여주기식 수사에
피해자다라고 했던 그런 또 유명한 배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 사고 있기 바로 직전에, 이 지금 논란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경찰이 굳이 포토라인에 안 세워도 됐고 굳이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시시콜콜 그거를 언론에 다만 내보내고 포토라인 세우고 몇 번이나 포토라인 그때 한 3번 가까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무리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실적 그거와 관련된 어떤 그 실적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염두에 놓고서 김호중 씨 측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야 봐봐라. 그때 이제 그 배우 같은 경우도 나를 이렇게 그 배우도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 극단 선택까지 하게 됐는데 김호중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극단 선택할 수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극단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순간조차도 뭐였다?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이 김호중 씨의 얘기가 누구한테 했던 얘기예요? 조난관 변호사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김호중 씨가 조난관 변호사한테 했던 얘기가 어떻게 언론 보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호중 씨가 언론한테 그 얘기를 하든가 조난관 변호사가 그 얘기를 흘리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김호중 씨가 그거를 갖다가 뭐 저기 기자들한테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조난관 변호사가 일종의 엄프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찰에 대해 가지고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었을 때 그 연예인이 어떤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었는지 극단 선택까지 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바로 직전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김호중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극단 선택을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조난관 변호사가 언론에 흘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호중 씨가 조난관 변호사 했던 얘기가 어떻게 언론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스위치다. 이 스위치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이거 누가 보든지 간에 극단 선택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호중 씨와 이 변호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짜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냐 싶거든요. 아니 솔직히 지금 나왔던 얘기도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살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공연 강행하겠다라는 입장 아니었어요? 23일까지도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도 의미 없다며. 스위치 꺼지면 막 이거 막 의미가 없다며. 스위치 꺼졌더니만 자기가 가서 다시 키더만. 에? 그리고 그때 이제 저기 경찰에서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죄인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죄인이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이랬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노래는 또 잘하더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말이 없다. 근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말을 못하는데 노래를 어떻게 해요? 노래 잘했잖아요. 근데 23일 날. 24일까지 같은 경우도 노래를 원래 하겠다. 공연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가 영장실질심사가 그때 이제 잡히고 그 기간 자체를 늦추겠다라고 또 했던 거를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일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다가 진짜 자기가 극단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런 식으로 쇼맨십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김호중 씨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근데 참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이재명 대표랑 비슷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극단 선택에 대한 얘기나 뭐 법원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러는 거나 뭐 개딸들 막 동원해 가지고 지금 막 보니까 막 23일 날 공연할 때 같은 경우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떼창하고 막 뭐 이렇게 막 뭐 눌 울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김호중 씨 팬들의 그 팬카페에 올라오는 내용이랑 완벽한 인간은 없다. 엄청난 스케줄에 힘들었다라는 생각뿐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폰을 또 막 신나게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어폰인지를 보니까 김호중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어폰이래요. 그 이어폰이 무려 19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완전 그 개딸들이 하는 그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묘하게 진짜 김호중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재명이 떠오르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김호중 씨가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도대체 컨설팅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다가 자기가 극단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았다. 어디까지 김호중 씨가 추해지고 어디까지 김호중 씨가 타락할 수 있는지 참 진짜 깝깝하네요. 이제라도 죗값을 잘 치르고 나오셔서 뭐 다시 활동하는 거는 힘들어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죗값을 그냥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